오늘 돌아온 컨텐츠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NLP 페이퍼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 주제는 GPT의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고 최신 지식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다고 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논문은 오늘 리뷰해볼 논문 페이퍼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for Knowledge Intensive NLP Tasks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RAG라고 불리는 2020년도에 처음 제안이 돼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 LLM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서 유명한 방법론이죠. 제 기업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RAG에 처음 제안됐던 페이퍼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스는 상당한 논리지를 내재하고 있죠. 어떻게 내재하고 있냐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큰 파라미터를 통해서 학습시키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들을 다 저장을 해놨다, 논리지들을.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랬을 때 몇 가지 리미테이션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픽스트 논리지. 한번 학습이 된 이후에는 논리지가 업데이트 되기가 이제 힘들다는 거죠. 다시 한번 추가 학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활용해 줘야 할 텐데, 어쨌든 논리지가 픽스된다. 그런 첫 번째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퍼큐 프레딕션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추론 과정, 그러니까 추론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이 뭔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하나 투명하게 보이지 않고. 세 번째로는 이제 포텐셜 할루시네이션스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PLM과 LLM의 한계인 거짓 정보를 뱉는 할루시네이션 현상도 리미테이션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볼 건데,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파라메트릭과 논 파라메트릭 메모리스를 결합해서 플렉시빌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점. 여기서 파라메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PLM에서 학습됐던 논리지와 그런 위키피디아라든가 어떤 더큐멘테이션 혹은 텍스트 패세지스 같은 것들이 논 파라메트릭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결합을 해서 뭔가 제너레이션을 콘텐츠를 만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논리지를 또 직접 업데이트하거나 수정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이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RAG 모델의 개요가 오버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트랜스포머, 이 시퀀스 투 시퀀스 트랜스포머와 위키피디아 덴스 벡터 인덱스를 통합한 형태입니다. 레이턴트 도큐멘트 리트리버를 하기 위해서 DPR이라고 하는 유명한 리트리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리트리버라고 하면 검색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도큐멘트를 검색하기 위해 리트리버를 하기 위해서 DPR을 사용했고, 이 검색된 도큐멘트들로 어떤 답변을 생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바트를 사용해서 레이턴트 도큐멘트에 대해서 아웃풋을 생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탑K 어프록시메이션의 레이턴트 도큐멘트를 마지널라이제이션 한다. 이 생성하는 과정에서 리트리버를 통해서 특정 쿼리와 관련된 K개의 도큐멘트를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리트리브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리트리브된 도큐멘트들을 잘 이렇게 마지널라이제이션, 이 통계에서 뭔가 이렇게 잘 취합하는 거죠. 마지널라이제이션 해서 적절한 답변을 생성하게 한다. 그런 거죠. 지금 이게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쿼리가 들어갔을 때 이게 쿼리 인코더로 이제 인코딩 되게 되고요. 그거와 사전에 도큐멘트들이 인코딩 된 거에 대해서 이 밉스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뭔가 어프록시메이션 해서 이 리트리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관련된 K개의 문서를 찾고 그걸 통해서 이 PLM에 전달을 해서 어떤 특정한 앤서를 생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리트리버와 제너레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은 어떻게 하냐면 엔드 투 엔드를 다 이제 모델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엔드 투 엔드니까 제너레이터와 리트리버를 공동으로 파인 튜닝을 하게 되고요. 이전 웍들과 비교했을 때 논 파라메트릭
메모리 시스템은 기존에는 뭔가 태스크 스페시픽하고 프롬 스크래치로 아예 그것만을 위해서 학습이 되어야 했는데, 얘는 지금 논 파라메트릭 그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리트리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PLM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롬 스크래치가 아니고 태스크 스페시픽하지 않다. 그리고 RAG는 프리트레인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이 익스텐시브 놀리지를 로드할 수 있다. 뭔가 이 프리트레인드, 아까 말했듯이 리트리버와 PLM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놀리지들을 잘 로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RAG를 통해서요, 다양한 놀리지 인텐시브 NLP 태스크를 소타를 달성합니다. 여기서 놀리지 인텐시브 NLP 태스크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도 외부의 지식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오픈북 형태를 통해서 지식을 확인해야 하는 자세한 수치라든가 뭐 되게 세세한 내용들이 그런 거겠죠. 그런 걸 이제 놀리지 인텐시브 NLP 태스크라고 하는데, 이 RAG를 통해서 이 놀리지 인텐시브 태스크라는 거를 첫 번째로 이제 뭔가 제한한 그런 느낌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팩추얼, 그리고 더 스페시픽한, 더 다양한 리스폰스를 RAG를 통해서 생성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단순한 논리지를 업데이트하고 싶을 때는 논 파라메트릭 메모리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논 파라메트릭 메모리라는 것은 여기서 도큐멘트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텍스트 패스지나 도큐멘트만을 업데이트해서 PLM의 학습 없이도 정보들을 뭔가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이다. RAG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RAG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RAG 모델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까 말했듯이 리트리버와 제너레이터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인풋 X에 대해서 텍스트 도큐멘트 G를 리트리버 하는 것이고요. 탑 K, 트룬케이티드 디스트리뷰션 오버 텍스트 패세지스를 반환함. 그러니까 텍스트 패세지들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그 중에서 탑 K로 잘린 것들을 반환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 파라미터 라이스드 바이 이겁니다. 이게 뭐라 그랬더라? 까먹었네요. 저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어쨌든 제너레이터가 또 있고요. 이 현재 YI 토큰 YI를 이전 토큰들 YI부터 I-1까지, 그리고 인풋 X, 그리고 리트리브된 패스지 Z를 컨텍스트로 삼아서 YI를 생성하는 것이 제너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시퀀스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그래서 parameterized by 세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라 했더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을 아까 말했듯이 하게 되는데, 리트리브 도큐멘트를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다뤄서 모델이 리트리브와 제너레이터를 동시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엔드-투-엔드로.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의 방식이 있는데, RAG 시퀀스 방식이 있고 RAG 토큰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뒤에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RAG 시퀀스 같은 경우는 타겟 토큰을 생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큐멘트를 사용해서 한번 시퀀스를 쫙 만드는 방법이 RAG 시퀀스고, RAG 토큰은 각각 K개의 도큐멘트를 토큰을 하나하나 생성할 때마다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RAG 시퀀스는 하나의 시퀀스를 만들 때 그냥 하나의 도큐멘트만을 참고한다면, RAG 토큰 같은 경우는 토큰 하나하나를 만들 때 여러 개의 도큐멘트를 다 참고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왔죠. RAG 시퀀스, 싱글 도큐멘트를 사용해서 완성된 시퀀스 하나를 생성한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도큐멘트를 싱글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다룬다. 그러니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리트리버를 할 때 어떤 그 내부에 이제 어떤 실수들의 연속된 벡터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그걸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이제 프로버빌리티를 구하기 위해서 탑K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웃풋 시퀀스의 P 기분 X, Y의 확률은 이제 탑K 도큐멘트를 마지널라이제이션 한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퀀스 투 시퀀스 프로버빌리티를 첫 번째로 왜 구할까요? 왜 구하려고 하냐면, 이 시퀀스를 만들어서 어떤 디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아웃풋이 가장 여기서 확률이 높은 아웃풋인가를 디코딩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하나의 문서에 대해서 그 문서 하나당 하나의 이제
이 시퀀스를 만든다. 하나의 시퀀스를 만든다. 문서 하나당. 그래서 이 탑K에 대해서 각각 이제 시퀀스 하나씩만 참고해서 시퀀스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다 더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다시 자세하게 뒤에서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RAG 토큰 모델입니다. 아웃풋의 각 토큰에 대해서 다른 다큐멘테이션 허용함. 아까 RAG 시퀀스와의 차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시퀀스는 하나의 도큐멘트에 대해서 하나의 시퀀스를 만들게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토큰 와이즈로 하나의 토큰을 사용할 때마다 다른 도큐멘트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답변을 생성할 때 여러 다큐멘트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탑K 도큐멘트에 대해서 next output 토큰의 분포를 마지널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을 각 토큰마다 반복을 하게 된다. 각 토큰마다 이전 토큰과 리트리브된 도큐멘트와 인풋이 주어졌을 때 다음 토큰을 예측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죠? 이 토큰마다 반복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n가지의 시퀀스를 만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RAG 시퀀스랑 RAG 토큰이 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는 타겟 클래스만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작동한다. 이런 또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퀀스의 길이가 어차피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실제 예시를 들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누가 이 Pride and Prejudice라는 소설을 작성했니? 라는 인풋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이 RAG 시퀀스 모델 같은 경우는 리트리버가 인풋 퀘스천을 받고 앤서를 포함하고 있는 탑K 도큐멘트를 리트리브 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리트리버된 문서들은 이 제인 어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작가인데 그 작가에 대한 것과 그 소설에 대한 것들이 가장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리트리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는 이 리트리브된 도큐멘트를 통해서 전체 앤서 시퀀스를 생성하는 이 프로버빌리티를 생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탑 도큐멘트가 제인 어스틴 asserted price and prejudice in 1813이라는 문장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제너레이터가 이걸 통해서 제인 어스틴이라는 하나의 시퀀스를 이제 나오게 되는 확률 자체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각각의 다큐멘트마다 반복을 해서 이 제인 어스틴에 대한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앤서에 대한 최종 프로버빌리티는 모델이 탑K 도큐멘트를 마지널라이즈해서 각 문서에 대해서 이 앤서가 나올 확률을 에버리징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K 도큐멘트들에 대해서 확률이 P1, P2, PK까지 있을 때 그죠? K개의 문서에 대해서 제인 어스틴이 나올 확률을 다 구해서 근사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이 도큐멘트 된 문서 하나하나마다 제인 어스틴이 나올 확률을 다 구한 다음에 그것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RAG 토큰 이 모델은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RAG 시퀀스와 같이 리트리버에서 그 퀘스천 혹은 쿼리와 관련된 탑K 도큐멘트를 갖고 오는 것은 동일한데 전체 시퀀스를 한 번에 생성하는 대신에 제너레이터는 각 다큐멘트에 대한 넥스트 아웃풋 토큰을 각각 토큰마다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first 토큰 제인이 나왔다고 하면은 제인도 K개 다큐멘트를 모두 고려해서 생성을 하고 다시 한번 오스틴도 K개의 다큐멘트를 다시 한번 다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각 토큰 이 probability를 다른 다큐멘트를 통해서 합니다. 얘 따로 각각 다른 다큐멘트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퀀스가 이번에 시퀀스 n까지 있을 때 각 시퀀스에 대해서 K개 그죠? 각각의 이 제인 따로, 어스틴 따로를 K개의 다큐멘트를 토큰마다 이제 확인해가지고 확률을 구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확률을 구하는 이유는 디코딩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Pride and Prejudice라는 걸 누가 작성을 했니? 라고 했을 때 이 탑 다큐멘트 Z1이라고 했을 때 이런 센텐스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인 어스틴이 answer라고 했을 때 전체 answer를 Z1에 대한 확률만을 사용해서 한 번에 계산한다는 거. 토큰은 제인에 대한 확률 계산하고 어스틴에 대한 확률을 따로 계산한다는 거. 그리고 각 토큰마다 다른 문서를 이제 사용한다는 거. 네, 이게 되셨죠. 두 번째 이제 컴포넌트는 리트리버를 사용하는데 DPR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DPR은 도큐멘트 리트리버를 하기 위해서 바이 인코더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인코더가 이제 두 개 있는 형태라는 거죠. 더큐멘트와 쿼리에 대해서 각각 버트 베이스 인코더를 사용해서 dense representations를 생성을 합니다. 그죠? 이 스팔스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dense representation. 그래서 리트리버 펑션은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하게 되고 쿼리 X에 대해서 시뮬레이트 기반으로 도큐멘트 Z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죠. 각각의 dense representation끼리의 이 시뮬레이트를 구해서 순위를 매기게 된다. 그래서 엔코딩 프로세스를 확인하면은 각각의 두 개의 엔코더가 있다 했죠. 이 더큐멘트에 대한 엔코더, 쿼리에 대한 엔코더를 이제 표현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다 프로덕트를 하고 이 익스포넨트를 이거를 이제 자연상수를 잘 곱해가지고 이 리트리버 스코어를 구하게 되고 얘를 이제 오름차순으로 구해가지고 뽑는다는 거죠. 탑PA를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과정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이 맥시멈 이널 프로덕트 설치를 사용해서 탑K 리트리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MIPS, MIPS라고도 불리기도 하나요? 어쨌든 얘를 통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섭 리니어 타임으로 그냥 다 서치하게 되면 리니어 타임이죠. 근데 섭 리니어 타임으로 도큐멘트를 리트리버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인드 컴포넌트가 있는데 리트리버는 이 프리트레인드 바이 인코더로 초기화가 된 상태에서 이 엔드 투 엔드로 같이 학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데이터 셋으로 도큐멘트 리트리버를 엔드 투 엔드로 학습하면서 같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 파라메트릭 메모리는 DPR을 통해 생성된 도큐멘트 인덱스로 논 파라메트릭 메모리를 리프한다. 이게 뭐냐면 도큐멘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DPR을 통해 생성된 도큐멘트 인덱스로 이제 리퍼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큐멘트 인덱스가 뭐냐면 이 뭐랄까 약간 얘를 참고 이 도큐멘트 인덱스는 어떤 자료 구조 같은 건데 이 패시지를 잘 시간 효율적으로 꺼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료 구조. 이 표현을 이 도큐멘트에 대해서 어떤 특정 정보가 포함된 자료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바트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바트 라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트렌드 시퀀스 모델을 사용하는데 인풋과 리트리브드 컨텐트를 컨케이트네이트해서 컨텍스트로서 이제 넣고 제너레이션 하게 된다. 그래서 각 시퀀스 각 토큰을 계산하게 되면서 계산한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온 바트 이 바트를 학습할 때 디노이징 오브젝티브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바트가 학습했던 방식 그대로 이제 학습을 한다는 것이고 다양한 이 바트는 다양한 멀티플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토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이즈의 T5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낸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파라메트릭 메모리 컨셉은 뭐냐면 이 바트의 파라미터를 세타어로 표현해서 이 바트의 파라미터를 이제 모델 파라미트릭 메모리라고 합니다. 왜냐면 파라미터가 그 메모리들을 담고 있잖아요. 프리트레인드 되면서. 네, 그런 얘기입니다.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키냐면 아까 말했듯이 리트리버와 제너레이터가 함께 이제 학습이 되고 중간에 어떤 이 리트리버된 도큐멘트에 대한 슈퍼비전 없이 그냥 인풋, 아웃풋 페어로만 이제 학습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겟 시퀀스에 대한 네거티브 마지널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시키는 것. 이게 뭔 뜻이냐면 타겟 시퀀스를 최대한 잘 만들 수 있는 로스를 이제 사용해서 이 X와 Y쌍으로 구성된 커퍼스를 학습을 한다.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 그리고 이 뭔가 트레이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큐멘트 인코더 버트 D와 인덱스는 고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쿼리 인코더 버트 Q랑 바트 제너레이터만 파인 튜닝을 하는데 집중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고정을 시켜놓은 거죠. 굳이 이제
리트리버는 학습을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리트리버 학습시킨다는 아니고 이 더큐먼트 인코더를 학습을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더큐먼트 인코더를 업데이트하지 않음에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은 뭔가 성능의 저하 없이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뭔 말이냐면 굳이 이 더큐멘트 인코더를 트레이닝하지 않고도 간소화시켜고도 이 리설트 퍼포먼스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강력한 퍼포먼스가 유지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코딩은 또 어떻게 했냐면 아까 그 RH 토큰 디코딩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탠다드 오토 리그레시브 제너레이터처럼 어떤 기존에 사용하던 빔 서치 같은 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빔 서치를 사용해서 시퀀스를 토큰 단위로 이제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두 번째 이제 RAG 시퀀스 디코딩이 문제인데 토큰대로 생성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각 다큐멘트 K가 있다고 했을 때 K를 한 번에 이제 K개만큼 생성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빔 서치를 해서 하이포세시스라는 셋을 만듭니다. 집합을 만드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이 각각의 빔 서치를 해서 생성된 그 문장 시퀀스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점수와 함께요. 그래서 셋오브 하이포세시스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철저한 디코딩, 모든 빔에 대해서 나타나지 그러니까 K개의 더큐멘트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빔 서치를 할 때는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것들 N개를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시퀀스들도 있을 건데 나타나지 않는 것들도 굳이 확률을 구할 수는 있으니까 그걸로 forward 패스를 해가지고 모든 likelihood를 다 측정해서 더큐멘트가 한 probability를 이제 다 더 마지널라이즈 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이 thorough 디코딩이고요. 두 번째 fast 디코딩은 효율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forward 패스를 피해서 approximation 하는 건데 빔 서치에서 생성되지 않은 시퀀스들은 나는 다른 이 더큐멘트를 참고하더라도 굳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0이라고 그냥 간주를 하자.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0이라고 간주하는 방식이 패스트 디코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디코딩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특히 롱걸 시퀀스에 대해서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thorough 디코딩이 좀 더 컴퓨테이셔널리 인텐시브 하지만 당연히 더 많이 봤으니까 더 정확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장단점이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방법론이었고요. 방법론까지 첫 번째로 1부로 찍고 2부에는 그 실험과 분석 내용 그리고 리절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잘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가지 의견에 대해서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